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가올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지혜의 약국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자존심과 자존감입니다. 특히 인생의 중반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존심을 느끼고 그로 인해 스스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존심은 외부의 평가와 비교에 기반하여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그와는 달리 나 자신에 대한 내적 가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존감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길임을 동양 철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른 지혜와 조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중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중용은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존심을 부리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며 자존감을 키우는 데 중요한 가르침이 됩니다. 자존심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형성되지만 중용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춰 나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성공에 비교하여 자신의 가치를 낮추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성취를 돌아보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용은 또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사랑하고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게 만듭니다. 도교의 철학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도교는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며 무의의 개념이 있습니다. 무의는 억지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름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존심을 부리기보다는 자신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교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진정한 자아를 찾는 과정에서 자존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무의의 태도를 가지면 삶의 고통이나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내면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러한 평화는 결국 자존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도 자존감과 자존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 하나는 무상성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자존심은 결국 덧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기준으로 삼기보다 내면의 평화와 고요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을 관찰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존감은 외부의 평가와 관계없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관찰의 과정은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하고 내면의 고통을 치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공자의 인이라는 개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은 타인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한 존중도 함께 생깁니다. 자존심이 타인과의 비교에서 비롯된다면 자존감은 타인을 존중함으로써 자신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과정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런 관계는 결국 자존감을 높여주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그럼 이행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신의 강점 파악하기. 자신이 잘하는 일이나 강점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 과정에서는 자신이 과거에 잘해왔던 일,
특히 타인이 칭찬했던 부분이나 스스로 자부심을 느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특정 분야에서의 성취를 기록해 보세요. 이를 통해 자아 인식이 높아지고 자신이 가진 독특한 능력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강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은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일은 무엇인가? 입니다. 이 강점들은 자존감의 기반이 되며 앞으로의 목표 설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2. 목표 설정 및 달성하기.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해 보세요. 목표는 원칙칙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 걷기. 라는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은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달성한 목표는 자신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다음 목표를 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목표를 설정한 후에는 이를 기록하고 주기적으로 자신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긍정적인 자기 대화하기.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연습을 해보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와 같은 긍정적인 문구를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점차 자연스러워지고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이를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실패했다. 라는 생각이 들면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더 나은 방법을 배웠다. 라고 바꿔보세요. 이러한 자기 대화는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4.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세요. 실패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며 이를 통해 배우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경험을 되돌아보며 그 안에서 얻은 교훈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에서 실패했다면 그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했을 때 자신을 책망하기보다는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은 성공보다도 더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 자신을 돌보는 시간 가지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마련하세요. 충분한 휴식, 취미 활동, 운동 등을 통해 자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스스로에게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여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영화 관람 또는 자연 속에서 걷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러한 자기 돌봄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6. 주변의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기.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세요. 주변 사람들의 태도는 본인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만남은 자존감을 높이고 더 나은 자신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과의 소중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지지해주는 관계를 형성하세요.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여러분이 자존감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7. 과거의 성취 돌아보기. 과거에 이룬 성취를 돌아보며 자신을 칭찬하세요. 작은 성취라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뤄왔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졸업, 직장에서의 승진, 혹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경험 등을 떠올려 보세요. 이러한 경험을 기록해 두고 힘든 순간에 다시 읽어보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뤄왔는지를 인식하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취를 통해 얻은 자신감은 앞으로의 도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8. 자신의 감정 인정하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부정적인 감정을 숨기기보다는 이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 이해의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슬프거나 불안한 감정을 느낄 때는 이를 억누르지 말고 일기나 대화 등을 통해 표현해 보세요.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함으로써 스스로를 더욱 이해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또한 감정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존감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9. 비교를 멈추기. 타인과의 비교를 최소화하세요. SNS나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은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자신의 발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가 발생할 때마다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다 는 사실을 상기하세요. 또한 타인의 성공을 부러워하기보다는 그 성공에서 배울 점을 찾는 태도를 가지세요. 이렇게 하면 비교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하는 것에 집중하면 자존감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10. 전문가의 도움받기.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사나 심리치료사와의 상담은 자존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은 자존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자신을 돌보는 중요한 방법임을 기억하세요. 자존감을 키우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한 여러 방법들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이를 인식하는 것은 자존감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고유한 능력과 경험을 돌아보며 자신이 어떤 점에서 뛰어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긍정적인 자기 대화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통해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일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고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며 충분한 휴식과 취미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셋째,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주변의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의 발전에 집중하며 과거의 성취를 돌아보는 것도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함으로써 스스로를 더욱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필요한 도구를 얻는 과정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경험과 지혜는 여러분만의 고유한 자산이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동양의 철학적 가르침은 자존감을 키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을 일깨워 줍니다. 자존심을 부리기보다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경험과 지혜는 여러분만의 고유한 자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존감은 결코 외부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으며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